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가 하나주의였죠. 그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인간, 우리는 그죠? 인간이라는 자체가 관계죠.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 관계라는 뜻이죠. 그죠? 사람 관계뿐 아니라 저런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죠. 개인을 볼 때 모든 관계가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대극 상태에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사회 현상 전체가 다 대립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서비스를 하고 그 대가로 내가 먹고 살고 이런 거니까 대극 상태에서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을 위시해서 세상 만사가 모두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관계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화로운 관계와 갈등의 관계가 있고 바람직한 관계는 조화로운 관계죠. 그렇죠? 가장 완벽한 조화로움은 우리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주의입니다. 완이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사상은 만사형통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저런 것 중에 이제 종교, 그죠? 종교라는 게 영적인 것과도 굉장히 관계가 되는데 종교라는 어원 자체가 재결합이라는 뜻이에요. 리가 다시죠. 리전에 리는 리가 아래 결합한다거든요. 재결합.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관계에서 원래는 조화로운 관계였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의 완벽한 상태로 재결합한 종교라는 말이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라고 번역을 한 건 이게 종교라는 뜻은 큰 가르침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본적인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직역을 한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의역을 한 거죠. 그죠? 종교의 기능을 가지고 그죠? 종교가 이제 모든 가르침 중에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종교라는 이런 의미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가 굉장히 많지만 제가 이제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가르침, 성찰, 자기방송, 사랑, 봉사, 희생, 인내 여러 가지 가치를 제가 적어봤는데 그런 면에서는 모든 종교가 공통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가 겉으로는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신과 절대자와 인간하고의 관계만 제외를 하고 나면 나머지 가르침은 일상생활에서의 가르침은 공통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공통적. 그러니까 싸우고 말고 할 게 없다는 거죠. 같은 걸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대결합이죠. 그렇죠? 원래는 저 뜻은 하나됨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어느 시점에서 그 하나됨이 붕괴가 일어났고 그걸 원래의 모습대로 환원시켜주는 거. 이게 종교의 기본 역할이고 기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원상 그죠? 그러니까 릴리전이란 말은 대결합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됨이죠. 그죠? 재결합. 하나됨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의 전통적인 사관도 그죠? 이게 이분법이 아니에요. 생과 사가 하나 돌아가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돌아가시다. 원래 어디 계시다가 여기 왔다가 다시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전통 사상이 생과 사가 지속적인 개념이지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바다 보면 바다는 하나죠. 인간이 5대양 6대주로 나누지만 바다는 인간의 표현에 의해서 나누지만 원래는 하나예요. 모든 물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바다는 하나 정신에 실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고 이런 건 우리 속에 하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사상, 결국은 모든 학문들이 통합이 된 이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사상이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건 하나 사상을 표현했다는 거죠. 유형 사상도 프로이드하고 아주 유사하죠. 내용적으로 좀 차이는 있지만 대립적인 게 합일입니다. 두 분의 공통적인 점은 청소년 시절부터 어마어마한 독서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학문들이 이 심리학으로 통합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우리 이제 그 의학의 그런 선조라고 할 수가 있는 보가르테스죠. 그죠? 여기도 보면 인과와 자연, 의학과 인문학, 의학과 철학 필요한 학문들, 인문학과 의학, 철학 이런 것들이 합일이 된 겁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보면 보가르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 소크라테스의 철학 정신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부분과
전체 합일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선조 중에 허준 이분도 보면 그죠? 대립적인 그 합일입니다. 의학적인 전통이 후기로 이어지기도 하고 궁중의학과 민중의학, 자연학과 생물학, 공중의학과 전통의학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허준의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거기에 올랐거든요. 저기 책 중에 있는 의학서적으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책입니다. 그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허준이죠, 그죠? 베토벤, 나, 부드러움과 강함, 성악기학, 대립적인, 그 전까지는 대립돼 있다고 하던 걸 하나로 하는. 제일 확실한 게, 그죠? 성악기학. 9번 교향곡 같은 데서는 그렇게 했죠, 그죠? 전통과 개혁, 이런 것들입니다. 인문학과, 그러니까 인문학, 철학, 종교, 신화, 이런 내용을 음악으로 합일한 최초의 음악가가 베토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가서는 그냥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내용이 그냥 그대로 다 음악적으로 표현이 되는 이런 내용으로 봐서 베토벤 음악의 핵심 사상은 하나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도 보면 여러 가지 책을 보면 굉장히 대립적인 건축과 회화, 신과 인간, 자유, 구속, 주관, 객관, 물질, 정신, 이교도, 기독교, 현실주의, 이상주의, 신화,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이죠. 완성과 미완성.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가치를 창출한 사람들은 그 핵심은 아주 이질적인 요소의 합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함과 부드러움, 인간과 자연, 내외, 상하, 입체, 평면, 전통개혁, 자연과학과 미술, 의학미술, 완성과 미완성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대립적인 게 비슷한 시기였죠, 그죠? 다빈치, 뭉크도 그죠? 뭉크는 이제 그 미술 치료의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림을 치료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스스로가 그런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삶과 죽음, 기쁨, 고통, 직성, 곡선 이런 것들입니다. 해변과 인물, 자연과 인간, 부드러움과 딱딱함, 서정성 이런 것들입니다. 대립적인 게 합일이죠, 그죠? 우리나라 화가 중에도 김홍도 소리를 그린다. 저런 표현이 나와요. 그 그림에 악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그 악기 소리를 듣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게 하나가 되는 왕과 백성, 인간과 자연, 종교와 예술, 중국과 조선, 중국의 남조와 북조화를 통합을 한 서양 미술과 서양 미술하고도 통합을 하고 시서화 다른 문화들이잖아요, 그죠? 시서화가 그런데 다른 어떤 인문학의 분야를 합의를 하는 것, 형태의 해체와 재구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다 이런 합일입니다. 윤희상 한때는 그 사생성인 걸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윤희상 음악의 핵심 사상도 대극의 합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양 사상을 서양 음악 기법으로 통합을 한 최초의 작곡가가 윤희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도 유럽에서 윤희상 악파 그래가지고 한 중요한 악파로 되어 있습니다. 높고 낮음, 길고 짧음 이런 게 이제 다 동양 서적에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죠. 진우수 현대음악이죠, 그죠? 윤희상 선생님한테서 강석희 선생님이 배우고 강석희 선생의 제자가 진은숙입니다. 보름대에 나왔습니다. 지금 현대음악가로는 제1인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10년 이상 전 세계 현대음악 작곡상을 혼자 다 손두리째 타고 있는 그런 작곡자입니다. 전통음악과 서양음악, 문학과 음악, 고전음악, 현대음악, 음악과 언어, 클래식, 대중, 아쿠스틱, 전자음악 이런 것들입니다. 놀이와 음악 이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인 건 다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TS가 한동안은 전 세계를 풍미했죠, 그죠? 모든 벽을 넘었잖아요, 그죠? 세대 간의 장벽, 인종 간의 장벽, 언어의 한계, 그 다음에 흑수저의 한계, 벽을 넘었던 그런 거.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공통적인 요소를 추구했기 때문이죠, 그죠? 서양음악과 국악을 또 통합을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이전에는 독립적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컨슈머에 의해서 자꾸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입니다.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단어도 쓰죠.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것과 로컬리제이션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게 될 수 있다. 제 예를 들면 한국적인 거죠. 그죠? 가장 로컬한, 거기에서 깊이 들어가면 글로벌한 게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모든 장르를 통합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서 공감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런 어떤 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주제는 하나 사상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성취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 중에는 이제 경주가 저는 굉장히 갈 때마다 많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처음 갔는데 그 후에도 그냥 여러 번 가도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경주라는 도시가 이렇게 전체가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하나 생각을 하면서 경주를 하나 사상으로 이렇게 한번 본 겁니다. 하늘과 땅, 첨성대는 이게 이제 하늘을 관측하는 거죠. 그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거대한 봉분들이 그냥 시내에 그냥 깔려 있잖아요. 그죠? 삶과 죽음이, 이승과 저승이 함께 사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경주 남산에 가면 인간과 자연과 종교. 그 안에 산 전체가 그냥 종교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죠? 불상들, 사찰들, 탑들, 그죠? 성과 속, 원효를 보면, 세속적인 걸 다 하면서도 다 자기, 종교적인 것도 같이 성취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낳기도 하고, 원효도 낳고, 그죠? 그런데도 원효를 어떻게 알지 못했죠. 그래서 국내파와 유학파, 같이 유학을 가다가 원효는 되돌아오고, 의상은 가서 유학을 합니다. 화엄경을 들여오게 되죠. 국내파와 유학파. 이게 합의가 되는 겁니다. 현재와 광인 이런 건데요. 김시습이 그 세조의 그런, 반란에 불만을 품고 다 이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죠. 그죠? 근데 이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경주에서 오래 있었죠. 그죠? 경주에 오래 있으면서, 소설을 쓰기도 하고 그랬죠. 그죠? 현재와 광인. 직선과 곡선, 안압지를 보면은 자유미와 인공미,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통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열린 마음이죠. 그죠? 저때 이제 삼국이 서로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황무사 구층탑을 지을 때 그 총책임자는 백제인 아비지였습니다. 아마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백제 사람을 데려다가 총책임자로 하고 탑을 만들고, 복잡성과 단순성, 나무탑, 석가탑이 같이 서 있는데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는 굉장히 복잡하고 세밀하고 하나는 단순하지만 그 두 개가 하나. 내세와 현세, 불국사와 속불사죠. 그죠? 하나는 현세의 부모, 하나는 내세의 부모를 위해서 만든 절이죠. 그죠? 문무왕이, 문과 무가 그렇게 아마 뛰어났던가 봐요. 그죠? 얼마나 뛰어났으면 문무왕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왕과 여왕. 여왕이라는 제도는 그 당시에 동양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였죠. 그죠? 물론 골품 제도 뭐 이런 게 있긴 했지만 어쨌든 여왕도 왕으로 세워가지고 왕과 여왕의 구별도 없앤 종교와 과학과 예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경주 최부자죠. 그죠? 최부자. 뭐 물론 다른 지역에도 부자들이 많고 이렇게 이제 사회 공헌을 한 사람들은 많지만 특히 이제 최부자가 유명하죠. 그죠? 이런 사람이 왜 하필 경주에서 났을까? 이러면 경주 땅이 가지고 있는, 경주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합일 정신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사상은 만사 형통형 사상이라고 제가 이제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옛날에 성인들이 하신 말씀을 보면 다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대극의 합일, 요건 이제 이용 심리학에서 그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런 게 있고, 불교에서 불의 사상 그러죠. 그죠? 불이 아닌 사상, 이런 얘기를 하죠. 공자도 일이관자, 하나로서 모든 걸 꿰뚫는다, 이런 거죠. 일이관. 노자의 도덕경에도 보면 득일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를 획득하는 사상이죠. 장자에는 만물 제동 사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만물이 같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달라도 기본적인 건 똑같다는 이런 사상이죠. 절대 사상이라고 말을 쓰는데, 절대라는 말이 대극적인 걸 자른다 이 말이죠. 그렇죠?
대립되어 있는 걸 잘라서 하나로 만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가지고 표현된 이런 모든 게 하나사상이라는 이런 말로 통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사상을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과거의 성인들의 핵심 사상에서도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사형통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죠, 그죠? 이런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제가 이제 이 오츠카로 오면서 마침 이 스튜디오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을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을 제가 다 동영상으로 다 실은 게 79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79개를 오늘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은 만사형통 모델 사상, 그 다음에 그 만사형통형 그 모델을 건강 개념에다가 적용을 한 겁니다. 건강한 인간 개념이죠. 결국 이제 인간 건강 같은 개념이 되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물 이야기, 물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거죠, 그죠? 뇌, 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공자, 성인들에 대한 얘기, 슈바이처,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서 저런 모델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다 하는 걷는 거죠, 그죠? 걷는 게 바이오사이코, 소시오, 스피리트한 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그 다음에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딱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사랑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사랑을 주제로 해결책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는 길, 독서, 그 다음에 성인 얘기, 그 다음에 일상에서 하는 우리가 말 중에서 그 어원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이제 제가 주제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처음 시작은 소아정신의학으로 했죠, 그죠? 여기 와서 이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 직원들이 나이가 젊으니까 자녀들이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이건 이제 제 모델로는 바이오사이코 소셜한 게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죠? 부모 건강과 자녀 건강, 그다음에 아동의 정상 발달, 정상 발달을 이해를 해야 병적인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병적인 걸 이해를 할 수 있으려면 정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정상 발달입니다. 그러면서 나이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질병, 자폐, 뭐 ADHD, 강박장애, 불안장애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 발달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어떤 식으로 아이하고 대하면은 아이들의 뇌가 효과적으로 발달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을 이제 1시간 실었습니다. 청소년으로 가서 청소년 발달, 정상 발달하고 정신장애. 그 다음에 이제 저것도 뭐 제목을 제가 조금 매력적으로 한다고 붙였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천재로 키운 독서만이 유일한 법이다. 영적 균형.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자료를 늘 가깝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결국은 자녀를 키운다는 게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 나가서 적용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 주변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신문에 대한 관심, 신화와 정신이학, 종교와 정신이학,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의 의미, 긍정 정신이학의 개념, 이제 포지티브 사이키아트리가 모델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 약물에 대한 내용들, 그죠? 약물에 대한 내용, 요건 이제 반드시 일반인들을 위한 건 아니고, 소아정신과 의사들을 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약물 처방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아빌리파이에 대해서 특히 좀 자세하게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음악 관련 주제죠, 그죠? 음악과 인간의 건강. 음악이 바이오사이코, 소시오, 스피리트한 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죠. 결국은 인간의 건강, 효과적인 생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한다. 이런 관점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의 종류가 다르지, 기본적으로는 다 저런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베토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발표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 베토벤하고의 관계가 정신과하고 서로 이제 통합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윤숙 씨에 대한 얘기, 우리나라 유명 음악가들이 어떤 발달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이제 하나 사상을 실천했는가, 이런 거니까, 음악 관련 주제도 그 핵심 주제는 하나 사상이 되겠습니다. 베토벤과 바그너, 베토벤과 윤희상. 굉장히 상반된 사람들인 것 같지만, 공통적인 사상은, 주제는 하나 사상의 실천이에요. 신화와 음악, 음악과 인문학, 여기 보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음악적인 게 치유성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사상하고 관련이 되죠,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음악 기행은 제가 그 동안에 음악 기행을 한 내용들을 몇 편 실었습니다. 도시별로도 정리를 하고 작곡자별로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 기행에 대한 혹시 이런 건 이제 음악 기행을 배워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연말이 되면은 9번 교향곡을 하죠. 베토벤 9번 교향곡.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그래서 왜 9번 교향곡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가.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토벤 낭만주의. 베토벤 음악이 사실은 그 후에 시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정리를 했습니다. 미술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까 미켈란젤로, 다빈치, 그다음에 두 사람을 비교를 한 거, 뭉크 이런 겁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김홍도라는 제목으로도 하나 올렸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미술과 음악하고의 관계, 그걸 이제 공통적으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간혹 그 학자들에 따라 가지고는 음악 미술이 같은 예술인데 하나는 보는 거, 하나는 듣는 건데 완전히 독립적인 것으로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따지면은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음악과 미술을 같이 성취한 대표적인 화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고 우리나라에서는 김홍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음악과 미술이 어떻게 통합이 되는가 그런 내용을 한 편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모델들, 이건 아마 이제 역사적인 거하고도 관련되죠. 이건 제가 이제 수도병원에 있으면서 병사들에 대한 어떤 그 인문학 교육, 나라 사랑 인문학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세종대왕, 국민정음에 대한 거, 우리 유산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다음에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정조, 그다음에 군주와 예술가가 얼마나 이렇게 협조가 되면은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가 있는가. 외국에서는 메디치가 같은 그런 역할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겁니다. 중국에 대한 그런 말씀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일본군이 이 중국한테 완전히 깨지고 나서 해군을 굉장히 강화를 합니다. 반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강국이 되려고 그러면은 해군이 약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군을 그때부터 키우기 시작해서 나중에 결국은 2차 대전 때 러시아군을 침몰을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 해군의 모델입니다. 지금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서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훨씬 더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BTS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제가 좀 자세하게 왜 BTS라는 그런 그 밴드가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생겼는가 이런 거. 만사형통 모델 하나사상. 제가 확립한 모델에 의해서 BTS 그룹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가 이거 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복귀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복귀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을 이제 실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전통 문화 영성 이거죠. 김춘추와 김유신, 율곡, 용주에 대한 말씀 안중.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과거의 대표적인 인물들, 문화유산들 그런 거에서 어떤 점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모델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선조들에게서도 다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해서 이것도 핵심 사상은 하나사상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사상.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다 실었습니다. 윤봉길, 안창호 최근에 이런 거 독립투사들 호준에 대한 또 송기정 선수에 대한 얘기. 각 분야에서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그 일생을 정리를 하고 그 교훈이 뭔지 이런 걸 해서 그런 교훈이 저의 모델하고 어떻게 관련이 될 것인가 이런 시도를 한 게 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만사형통 모델은 360가지 요소가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인간 전체 이해라는 건 이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긍정적,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철학적인 태도로서
바이오사이코소시오스피랄 면에 적용이 되면 일단 할 수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포함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인문학, 천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모든 학문들이 다 통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사 형통형 모델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사상이었죠. 그죠? 모든 관계는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가장 완벽한 조화로움은 하나됨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사상은 만사 형통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질병으로 보지 않고 인간 전체를 본다는 이 주제 하나하고 환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한다. 내가 의학을 했으니까요. 이 두 가지 그런 주제에서 시작한 과정이 결국은 이제 모든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주신 오츠카의 문성호 사장님, 그리고 늘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재선님, 이선미님, 임병철님, 그리고 오츠카의 모든 임직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 만사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했습니다만, 혹시 앞으로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새로운 어떤 주제가 좀 생기거나 그러면은 또 준비를 해서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